고요한 골프장, 짙은 어둠이 깔린 VIP 룸은 겉보기에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서는 역겨운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한때 707 특수부대 최고의 교관이었던 서지우는 지금은 평범한 골프장 매니저로 일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늘 밤 VIP 룸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광경이 들어왔다. 젊은 여성 캐디 윤하영이 술에 잔뜩 취한 악질적인 조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 김태진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윤하영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옆에 있던 그의 부하 강우현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조롱하듯 그녀에게 술을 따랐다. 서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분노로 요동쳤다. 평범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분노가 서서히 깨어났다. 그들의 추악한 행동에 윤하영은 잔뜩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윤하영의 눈빛은 서지우에게 도움을 구하는 듯 간절했다. 서지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VIP 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악취 나는 담배 냄새와 함께 짐승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서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노려보았다. 김태진은 그녀를 발견하고는 비웃었다. 여기는 무슨 일이지? 매니저님은 손님들 방해하지 말고 나가시지. 그의 목소리는 끈적하고 역겨웠다. 서지우는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다.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듯 차갑고 단호했다. 김태진은 서지우의 단호한 눈빛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겁없는 여자네. 여기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닌데. 강우현은 윤하영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며 말했다. 이 캐디가 말을 안 듣네. 매니저님이 교육 좀 시켜줘. 윤하영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서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절망을 읽었다. 707 특수부대 시절 그녀는 수많은 작전에서 위험에 처한 인질들을 구출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항상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가슴은 분노로 들끓었고 이 역겨운 짐승들을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서지우는 조용히 김태진에게 말했다. 손 놓으시죠. 김태진은 그녀의 말에 크게 웃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 천한계 감히. 그의 웃음소리는 서지우의 귀를 찢을 듯 날카롭게 박혔다. 그 순간 서지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707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격투 훈련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날카로운 칼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김태진의 손목을 꺾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VIP 룸을 가득 채웠다. 김태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부하들은 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서지우에게 달려들었다. 강우현은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지우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강우현은 그대로 뒤로 나가떨어졌다. 서지우는 마치 맹수처럼 거침없이 조폭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주먹, 발차기, 관절기 등 모든 기술을 사용하며 조폭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다. 그들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서지우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그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공격을 퍼부었다. 바닥에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가득했다. 서지우는 숨을 몰아쉬며 윤하영에게 다가갔다. 윤하영은 겁에 질린 채 서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다.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윤하영을 데리고 VIP 룸을 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지우는 윤하영을 데리고 VIP 룸을 나왔지만 상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미 김태진 일당의 부하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지우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서지우는 윤하영을 뒤로 숨기고 그들을 상대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공격을 막아내며 윤하영을 보호하려 애썼다. 그들의 공격은 거칠고 무자비했다. 서지우는 몇 번이나 위험에 처했지만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피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했다. 그때 갑자기 경찰차가 골프장 입구에 나타났다. 서지우는 안도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변했다.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들은 서지우를 폭행범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태진의 부하들에게 뇌물을 받고 온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김태진은 엉망이 된 얼굴로 나타나 서지우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우리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어. 그의 목소리는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지만 비열한 승리감이 묻어 있었다. 서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나섰는데 오히려 폭행범으로 몰리다니.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경찰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오히려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서지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깊은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았다. 이들의 비열한 공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윤하영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지우를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경찰은 서지우를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서지우는 묵묵히 수갑을 찼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호해졌다. 그녀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지금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비열한 놈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녀는 경찰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보이는 김태진과 그의 부하들의 비웃는 얼굴이 그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서지우는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신문하는 경찰들에게 담담하게 진실을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김태진에게 매수된 상태였다. 그들은 서지우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 서지우는 분노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VIP 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할 것이다. 서지우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서지우의 오랜 지인인 경찰서장 이지훈이었다. 이지훈은 서지우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곧바로 그녀의 상황을 파악하고는 분노했다. 이지훈은 서지우를 신문하던 경찰들에게 소리쳤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서지우 씨 풀어줘. 경찰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지훈은 서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서지우는 이지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지훈은 경찰들에게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명령에 경찰들은 마지못해 CCTV 영상을 가져왔다.
영상에는 김태진과 그의 부하들이 윤하영을 희롱하는 장면과 서지우가 그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지우를 폭행범으로 몰아가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이지우는 영상을 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김태진 일당의 비열한 행태에 치를 떨었다. 이지우는 김태진 일당을 모두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김태진과 그의 부하들은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서지우에게 용서를 빌었다. 서지우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서지우는 그들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결국 김태진과 그의 부하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이 사건은 정의로운 결말을 맞이했다. 서지우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정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약자를 지키고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지우는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온몸에 퍼지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그 밤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정의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억울함과 모멸감은 쉽게 씻기지 않았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속에서 서지우는 자신이 겪은 사건이 얼마나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주먹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서지우는 텅 빈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녀가 관리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핏자국과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는 범죄 현장이었다. 그녀는 그 공간을 쓸쓸히 바라보며 자신이 평범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렸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다짐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비열한 곳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으신가요, 서지우 매니저님? 윤하영이었다. 그녀는 서지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윤하영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서지우를 향한 깊은 존경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서지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차가 그녀의 몸속으로 퍼져나가자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윤하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감사해요. 서지우 매니저님이 아니었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지우의 전화기가 울렸다. 이지훈 서장이었다. 그는 서지우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리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 했다. 서지우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지훈 서장은 서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태진 일당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능숙한 자들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지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윤하영은 물론이고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지훈 서장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맞서야 했다. 그녀는 윤하영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홀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불러와야 했다.
707 특수부대 시절의 동료들과 연락하고 그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이들의 악행을 뿌리 뽑아야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지우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는 겹겹이 쌓인 옷장 안에서 낡은 군복을 꺼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옷을 털어내자 굳건했던 그녀의 옛 모습이 떠오르는 듯 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강렬한 눈빛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싸울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우는 이지훈 서장을 찾아갔다. 이지훈 서장은 서지우의 방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지우는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김태진 일당의 뒤를 쫓아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서장은 그녀의 계획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험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닙니다. 정계와 재계에까지 손을 뻗친 거대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서지우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제2, 제3의 윤하영이 생길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지훈 서장은 결국 그녀의 계획을 돕기로 결심했다. 서지우는 이지훈 서장으로부터 김태진 일당의 정보와 그들의 아지트 위치를 얻었다. 그녀는 그들의 아지트를 염탐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아지트는 겉으로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그 안에서는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지우는 그들의 은밀한 거래 현장을 목격했다. 그들은 마약 거래, 불법 도박, 그리고 인신매매까지 자행하고 있었다. 서지우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그들의 악행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서지우는 그들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밤마다 잠입하여 그들의 자료를 수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바람처럼 빨랐다. 그녀는 그들의 CCTV를 해킹하고 서류를 복사하고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그들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정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지우는 마침내 김태진 일당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이지훈 서장에게 넘겨주었다. 이지훈 서장은 증거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김태진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서지우는 작전팀에 합류하여 그들의 아지트를 급습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나서서 김태진과 그의 부하들을 상대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빨라졌다. 그녀는 분노와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주먹은 김태진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고 그의 부하들은 그녀의 발차기에 속절없이 쓰러졌다. 김태진은 서지우의 눈빛에서 죽음의 기운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비열한 웃음을 짓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다. 서지우는 그를 제압하고 그의 목덜미를 잡았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가 나에게 당한 것처럼 너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결국 김태진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의 모든 범죄는 세상에 알려졌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서지우는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조용히 이지훈 서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지훈 서장은 서지우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덕분에 이 사회가 더 안전해졌습니다. 서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서지우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지우는 자신의 능력을 썩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지훈 서장에게 비공식적으로 협조하며 법망을 피해가는 거대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그림자 요원이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김태진 일당의 배후에 있는 진짜 흑막, 붉은 용이라는 비밀 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단순한 조폭을 넘어 정치인과 재벌까지 손을 뻗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서지우는 붉은 용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그들의 은밀한 거래 현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은 밤 화려한 유흥가 뒷골목을 누볐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고급 외제차에 숨어 은밀하게 마약과 무기를 거래하고 있었다. 서지우는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잠복했다. 그녀는 폐건물 옥상에 몸을 숨기고 고성능 카메라로 그들의 거래 현장을 촬영했다.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곧 발각되었다. 붉은 용의 조직원들은 서지우를 발견하고는 일제히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서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총알을 피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로 전환되었다. 그녀는 권총을 꺼내들어 그들을 향해 정확하게 조준했다. 그녀의 총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팔과 다리를 맞췄다. 서지우는 살상을 피하며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그때 붉은 용의 리더가 직접 나타났다. 그는 용두라 불리는 존재였다. 용두는 서지우를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넌 곧 죽게 될 거야. 용두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지우는 용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들의 대결은 시작되었다. 서지우는 용두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의 약점을 찾으려 애썼다. 용두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그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서지우는 몇 번이나 위험에 처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하여 그를 상대했다. 결국 서지우는 용두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그를 경찰에 넘겼고 붉은 용 조직의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 서지우는 다시 한번 승리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쫓는 그림자가 되었다. 붉은 용 조직을 소탕한 후 서지우는 잠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안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지훈 서장이 그녀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붉은 용 조직의 진짜 배후가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치계의 거물 민성준 의원이었다. 민성준 의원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는 붉은 용 조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서지우는 분노했다. 그녀는 이지훈 서장과 함께 민성준 의원의 비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민성준 의원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며 그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성준 의원이 불법 자금 세탁을 위해 유령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서지우는 민성준 의원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그녀는 그의 컴퓨터에서 모든 불법 거래 기록과 그의 범죄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하고 탈출하려 했지만 민성준 의원에게 발각되었다. 민성준 의원은 서지우를 보며 비웃었다. 내가 감히 나의 정체를 알아내다니. 이제 너는 죽은 목숨이다. 민성준 의원의 비서실장이 나타났다.
그는 서지우에게 총을 겨누었다. 서지우는 그가 민성준 의원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를 믿었지만 그는 그녀를 배신했다. 서지우는 그와 격투를 벌였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를 제압했다. 서지우는 민성준 의원의 사무실에서 탈출하여 이지훈 서장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 이지훈 서장은 즉시 민성준 의원을 체포했다. 민성준 의원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 서지우는 다시 한번 정의를 지켰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 민성준 의원 사건 이후 서지우는 한동안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그녀는 낚시를 하며 등산을 하며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영웅이 되었다. 서지우는 다시 사회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팀을 꾸렸다. 그들은 모두 과거의 상처를 입었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자 특공대라 불렸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 블랙 로즈를 소탕하는 것이었다. 블랙 로즈는 마약, 무기, 인신매매 등 모든 종류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거대한 조직이었다. 서지우와 그녀의 팀은 블랙 로즈의 아지트를 찾아내고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그들의 작전은 완벽했다. 그들은 블랙 로즈의 모든 조직원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 서지우는 블랙 로즈의 리더를 상대했다. 그는 그림자라 불리는 전설적인 킬러였다. 그는 서지우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녀의 공격을 막아냈다. 서지우는 그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그를 상대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 그를 압도했다. 결국 서지우는 그림자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그를 경찰에 넘겼고 블랙 로즈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지우는 다시 한번 승리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큰 그림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블랙 로즈 조직을 소탕한 후 서지우는 이지훈 서장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서지우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림자 요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정부의 비밀 특수팀 블랙 코드의 리더입니다. 서지우는 놀랐지만 이지훈 서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지훈 서장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와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서지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블랙 코드의 첫 번째 임무는 그림자 도시라 불리는 거대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림자 도시는 국경을 초월한 범죄 네트워크로 전 세계의 모든 불법 행위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있었다. 서지우는 그림자 도시의 리더 여왕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본거지인 홍콩으로 향했다. 홍콩의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서지우는 그림자 도시의 그림자를 쫓았다. 그녀는 그들의 비밀 아지트를 찾아내기 위해 잠복하고 위장 신분을 이용하여 그들의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미줄처럼 정교하고 그림자처럼 은밀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정보를 해킹하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했다.
마침내 그녀는 여왕의 본거지를 찾아냈다. 여왕의 본거지는 겉으로는 평범한 고층 빌딩이었지만 그 안에는 첨단 기술과 무기로 가득 찬 비밀 기지가 있었다. 서지우는 단신으로 그들의 기지에 침투했다. 그녀는 그림자 도시의 모든 조직원들을 제압하고 여왕의 방으로 향했다. 여왕은 서지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서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감히 나의 그림자를 건드리다니.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서지우와 여왕의 대결은 시작되었다. 여왕은 서지우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하고 그녀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서지우는 몇 번이나 위험에 처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하여 여왕을 상대했다. 결국 서지우는 여왕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여왕을 경찰에 넘겼고 그림자 도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여왕의 그림자 도시는 무너졌지만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분노하며 서지우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이용하여 감옥을 탈출했다. 그리고 그녀는 서지우의 주변 사람들을 노리기 시작했다. 여왕은 서지우의 오랜 친구인 이지훈 서장을 납치했다. 그녀는 이지훈 서장을 인질로 삼아 서지우를 협박했다. 내가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이지훈은 죽게 될 거야. 서지우는 여왕의 협박에 분노했다. 그녀는 혼자서 여왕의 은신처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여왕의 은신처는 버려진 공장이었다. 그곳은 함정과 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지우는 모든 함정을 피하며 모든 적을 무너뜨리며 여왕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여왕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소리쳤다. 이지훈 서장을 풀어줘. 여왕은 서지우를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나를 이기면 이지훈은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내가 나에게 지면 너희 둘 다 죽게 될 거야. 서지우와 여왕의 마지막 대결은 시작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더욱 치열하고 더욱 잔인했다. 그들의 공격은 서로에게 치명적이었다. 서지우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여왕을 상대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지훈 서장을 구하기 위해 싸웠다. 결국 서지우는 여왕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여왕을 경찰에 넘기고 이지훈 서장을 구출했다. 여왕의 복수국이 끝난 후 서지우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서지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어느 날 한 소년에게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말했다. 서지우는 소년의 편지를 읽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소년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소년의 아버지 사건을 조사하며 거대한 음모를 발견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사실 정부의 비밀 요원이었다. 그는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었다. 서지우는 소년의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정부의 비리를 파헤쳤다. 그녀는 이지훈 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지훈 서장은 그녀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서지우와 이지훈 서장은 정부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들의 폭로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정부는 혼란에 빠졌고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공무원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다. 서지우는 소년의 아버지를 구출하고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다. 소년은 서지우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아줌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지우는 소년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다. 소년의 아버지를 구출하고 잠시 평화를 누리던 서지우는 어느 날 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렸다. 서지우 씨, 도와주세요. 저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심판자들이라고 불려요.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과거 그녀가 체포했던 그림자 도시의 여왕이었다. 서지우는 혼란에 빠졌다. 그녀를 파멸시키려 했던 여왕이 이제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하지만 서지우는 과거의 원한을 잠시 접어두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왕을 돕기로 결정했다. 여왕의 말에 따르면 심판자들은 과거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비웃으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실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방식은 잔인하고 무자비했다. 서지우는 여왕의 도움을 받아 심판자들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아지트를 찾아내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알아냈다. 심판자들은 여왕뿐만 아니라 과거 서지우에게 체포되었던 모든 범죄자들을 처단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서지우였다. 서지우는 심판자들의 아지트에 잠입했다. 그들의 아지트는 거대한 지하 감옥이었다. 그곳에는 과거 서지우가 체포했던 모든 범죄자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심판자들의 잔인한 고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지우는 분노했다. 그녀는 그들을 구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심판자들을 하나하나 제압했다. 그녀의 주먹은 그들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고 그녀의 발차기는 그들의 뼈를 부러뜨렸다. 서지우는 마침내 심판자들의 리더를 만났다. 리더는 과거 그녀에게 부모를 잃은 소년이었다. 그는 서지우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정의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그저 법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어. 그들은 법망을 피해갔지만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거야. 서지우는 소년의 눈빛에서 절망과 분노를 보았다. 그녀는 소년의 아픔을 이해했지만 그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소년에게 말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치유야. 그녀의 말에 소년은 망설였다. 심판자들의 리더는 서지우의 말을 듣고 망설였지만 그의 동료들은 서지우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를 공격했다. 서지우는 다시 한번 그들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그들을 제압하고 지하 감옥에 갇힌 모든 범죄자들을 구출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서지우에게 감사하며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서지우는 여왕을 데리고 지하 감옥을 탈출했다. 하지만 심판자들의 리더는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는 서지우에게 복수하려 했다. 서지우와 여왕은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그를 따돌리려 했다. 그들의 추격전은 숨막혔다. 그들은 건물 옥상을 뛰어넘고 차가 가득한 도로를 가로질렀다. 서지우는 여왕을 보호하며 그녀의 뒤를 쫓는 리더를 상대했다. 서지우는 리더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며 그를 제압했다. 리더는 바닥에 쓰러졌고 서지우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너의 아픔을 이해해. 하지만 너의 방식은 옳지 않아.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그녀의 말에 리더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지우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수하기로 했다. 서지우는 리더를 경찰에 넘겼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 서지우는 여왕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다. 여왕은 서지우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서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서지우는 다시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바뀌게 된다. 어느 날 서지우는 길을 걷다가 한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다름 아닌 그녀의 과거 707 특수부대 시절의 동료였던 박도현이었다. 박도현은 그녀에게 말했다. 서지우,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싸워야 해. 서지우는 놀랐지만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박도현은 그녀에게 국제적인 범죄 조직 팬텀에 대해 이야기했다. 팬텀은 전 세계의 모든 불법 행위를 총괄하고 심지어 정부까지 조종하는 거대한 조직이었다. 그들은 서지우의 존재를 알고 그녀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서지우는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도현과 함께 팬텀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팬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팬텀의 리더 유령이었다. 유령은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서지우와 박도현은 유령의 흔적을 쫓으며 그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들은 유령의 본거지를 찾아내고 그와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서지우와 박도현은 유령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유령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에 넘겼다. 팬텀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서지우는 다시 한번 승리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쫓는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다.